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화요일에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2배 전 의원, 김윤경 뉴스원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기요금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한전이 2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 네. 뭐 서민들이야 당연히 한심 놓는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원래는 이게 인상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연료 가격, 그러니까 석유나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면은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게 계속 억눌려 왔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그러니까 생산하는 업체인데 네. 그러다 보니 많은 적자를 수없이 그동안 냈었고, 냈었죠. 예, 냈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영업이익을 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정부가 이번에 정부로부터 유보해달라. 전기요금을 유보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네. 이번에는 연료가격 연동제를 해서 직전 분기 3개월 동안 이제 가격의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연동을 해가지고 가격을 조정을 하기로 했는데 네. 가격 조정을 유보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부의 유보 요청이 있었다. 예, 그러면 지금 김윤경 기자 말씀대로라면 소위 연료비 연동제, 네, 연료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에 맞춰서 전기요금이 올라가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는 건데 네. 근데 그 제도 자체가 이렇게 작동하지 않게 할 거면 뭐하러 이 제도를 도입했느냐 그러게 이런 말이죠.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이제 도입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예. 유가가 조금은 안정적이었어요. 배럴당 한 40달러대 정도였었는데 네. 올 들어서 1월부터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배럴당 60달러 네. 선으로 올라갔고요. 또 음흠. 올 연말까지 하면 뭐 100달러 선까지도 갈 수 있다. 이제 경기가 풀리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예. 이렇게 계속 오르게 되면은 물가가 그러니까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산 가격이. 그렇죠. 그러면 전기요금도 올라가야지 되는데 지금 약간 좀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한전이 이 가격 동결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한마디를 했죠. 2분기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겠다. 그래서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정부가 이랬는데 네. 한전이 올릴 수가 있을까요? 아하.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다들 어려우니까. 예, 지금 이제 유가나 천연가스 요금이,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천연가스 요금도 당연히 덩달아 오르죠. 왜냐하면 에너지 전체적인 원가가 올라가는 이제 시장이 좀 연동이 돼 있으니까요. 예. 근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그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그러니까 단기간 내 유가의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는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그 이제 단서 조항은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지금 어떤 그런 그 연동제의 그 틀 안에서도 뭐 이 정도 유보는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기 때문에 뭐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닌데 아니고. 예. 그럼 이게 이제 단기적인 유가 급상승으로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이 다른 거죠. 방금 전에 김윤경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가 40불대에서 지금 60불대로 올라왔고 네. 지금 굉장히 돈이 많이 풀리면서 갑자기 이제 경기가 뭔가 좀 호전될 것 같다라는 활성화되고. 예상과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이번 분기에 막아놓고 뭐 다음 분기에 올릴 때는 더 올릴 거냐 아하. 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원래 연료비 연동제라는 게 이렇게 항상 변동할 때 좀 적응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고 당연히 전기 요금이 오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게 된다라고 하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줄일 것이고. 것을 아하. 만들어내려고 한 건데 네. 이번에 이렇게 이제 정부가 유보시킨 것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거죠. 네. 보선 때문이 재보선 때문이 아니냐라는 선거 목소리가 때문에. 안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건 그 서민의 가계 안정도 중요하고 뭐 한전의 또 건전성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도의 어떤 원칙적인 운영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하여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요즘 언론에 보니까요. 무슨 기업의 CEO가 연봉을 얼마 받았다 이런 뉴스가 막 나오던데 왜 그런가 봤더니 요새 정기 주주총회 주주총 시즌이라서 시즌이죠. 그런다면서요? 예. 3월이 정말 주총 시즌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보수 한도를 정해요.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예. 그러니까 아. 얼마나 벌었느냐도 이제 주주총회에서 가늠을 한번 해보고 예. 그다음에 이게 경영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보고 그다음에 이사진한테 보수를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는 총액
승인을 하거든요. 아하. 근데 이런 걸 안 하면은 번대로 족족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아하. 사실은 회사는 주주들의 회사인데 경영진은 배당을 드려야 되잖아요. 예, 주주들한테. 경영진이 물론 주주인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네. 경영은 대리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너무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총액 승인 제도라는 걸 두고 있어서 실제 이제 얼마 받아야지 되는지는 나중에 정하지만은 총액을 승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총에서 항상 좀 통상적으로 좀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게 이 총액 승인이니까 총액을 엄청나게 높여가지고 그걸 승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줄 때는 개별 이사들한테 줄 때는 그걸 이사회에서 정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부풀려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사업 보고서에 상장 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이제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으면 네. 그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 5억 원 이상을 받은 임원들은 다 이제 명단이 나오고 얼마를 받아갔는지, 즉 급여로, 상여로, 성과급으로, 퇴직금으로 가져간 금액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많이 받아간 사람들은 이제 그게 다 사업 보고서의 내용이 나오니까 이렇게 언론에 이제 주목을 받게 되고, 예. 특히나 이제 뭐 조금 더 지나면 사업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서 누군가 이제 또 다 분석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어허. 가장 많이 간 사람 누구 뭐 이런 거 이제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김인경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수는 이사회나 경영진의 자기가 자기의 보수를 정하는 것은 일종의 이해 충돌 상황이에요. 그렇겠네요. 예, 아까 네. 말씀하신 내가 얼마든지 많이 가져갈 수도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주주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원칙이고, 그래서 이제 주총의 의결 사항으로 이제 보수 한도를 올리고, 그다음에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도 주총에서 반드시 네.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상법상으로는 원래 이제 정관에서 정할 수도 있게는 되어 있더라고요. 아하.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사의 그 보수를 변경해야지 되면 정관까지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기 때문에 번거롭겠네요. 주총에서 하는 걸로 아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총이 정말 중요하네요. 예. 그런데 일부 보도를 보니까요. 횡령죄 유죄를 선고받고, 횡령죄란 건 회사 돈을 훔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퇴직금으로 142억 원의 그 보수를 받은 기업 오너가 있다. 이런 예. 보도가 있던데요. 유통업계 최고 연봉이 됐죠. 예. 예. 이게 이제 그 삼양식품의 어허. 전인장 전 회장과 그분의 또 부인인 김정수 총괄 사장. 네. 그러니까 부부가 둘 다 이제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회장과 사장을 맡고 계셨고, 음흠. 이분들이 이제 2018년에 횡령 혐의로 이제 재판이 시작됐고요. 한 50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 배임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지난해 1월 달에 이제 그 유죄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전인장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징역 3년으로 실형을 살고 있고요. 네. 그 부인인 김정수 사장은 이제 집행유예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실형은 안 살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무부에서 취업 제한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네. 그 손해를 끼친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허. 이거를 이제 다시 나는 꼭 취업을 해야 된다. 이 회사에 너무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승인 요청을 하면 법무부가 심사해서 승인을 해줘요. 근데 지금 김정수 이제 사장 같은 경우가 취업 승인 요청을 했고 취업 승인을 승낙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로부터.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복귀를 이분이 했죠. 이제 예.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한 번씩 이제 퇴직을 하신 거예요. 예. 취업 통보를 취업 제한이 돼서.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퇴직금을 받을 기회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 회사가 2009년에 주총을 해서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바꿨는데,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은요 근속연수 1년에 대해서 한 달치 월급 정도를 가져갑니다. 어허. 그러는데 이분들은 그거에 회장은 4.5배, 네. 부회장은 4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임원 규정을 바꿨어요. 보수 규정을. 2009년에. 예. 예. 그리고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전인장 회장이 가져간 지금 퇴직금이 118억 원. 네. 김정수 총괄 사장이 가져간 퇴직금이 40억 원인 거죠. 아이고. 아니 회사 돈도 훔쳐가서 횡령을 유죄 하고. 판결 받고, 네. 그리고 이 퇴직금도 무리하게 이렇게 최대한으로 땡겨서 가져가고. 예.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하나요?
주주랑 직원들은 참 일단 지금 주주들도 그렇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사 네. ISS 네네. 있잖아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김정수 사장이죠, 부인. 예. 이분이 경영 복귀하는 것을 반대하라라고 주주들한테 지금 이제 권고됐더라고요. 그게 타당한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이전에도 음흠. 이분들의 이사직 박탈을 하려고 했던 안건이 올라왔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주총에서. 예. 근데 그게 부결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등기이사로서 과연 자격이 있느냐라는 어허. 부분에 있어서도 부결이 됐던 그런 좀 이상한 주총이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네. 46%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거의 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원래 이제 이런 지배주주의 어떤 전횡을 막기 위해서 그 특경가법상 약간 전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취업 제한도 네. 하도록 했는데 법무부가 이거를 또 승인해 준 거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하. 구멍이 있는 거죠. 예. 특별 허가라는. 예. 예, 그걸 취업 제한 조치를 법으로 정해놨으면 거기에 대한 뭐 물론 구제라는 것이 또 법적인 권리이긴 하겠지만 너무 쉽게 그게 허용되는 것도 문제 같네요. 26일 날이 주총인데 예. 이때 이제 소액주주들이 ISS의 권고를 좀 받아들여가지고 일단은 이 경영복귀 김 사장의 경영복귀라도 막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이제 보수 같은 것들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삼양라면이 과거에 우주파동의 그 피해 기업이었고 예, 맞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뭔가 좀 이렇게 그 동정심이랄까 좀 지켜주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자, 그러면 지배주주 대주주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뭐 퇴직금 뭐 보수 막 정하고 가져가고 이거 좀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영국에서 좀 먼저 얘기가 됐고 미국에서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도입된 게 있어요. 네. Say on Pay, 영어기는 한데 쉬운 영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아. 그런 이제 제도가 있는데요. 예. 이게 좀 괜찮은 대안으로 좀 보여서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 경영진 보수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줄 수 있다 없다. 어허.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총약만 승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도입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기업들이 신경을 쓰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 보수를 좀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부결이 날 수도 있고. 아하. 그러니까 예. 실제로 AT&T나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로 세이온페이를 도입한 이후에는 네. 많이 좀 그 보수에 대해서 우대해 주던 것들을 좀 많이 줄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빨리 우리도 도입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이 거론되는 게 예.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자기 보수를 정하는 거니까 이해 충돌 상황이니까 그러네. 이럴 때는 자신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아하. 이제 원칙을 또 가지고 있는 네.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의결권 제한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부끄럽지 않나요? 자기가 자기 보수를 그러니까 정하는 돈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런 쪽에 의결권 있는데. 제한 네. 제도 도입하는 것도 이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하긴 뭐 국회의원들도 자기 보수 자기가 정하니까. 네, 주제를 좀 바꿀까요? 예. 자동차 회사들이 고객의 개인 정보로 돈 버는 사업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동차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이동 수단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휴대폰 생각해도 그냥 하나의 단말기잖아요. 예. 모든 게 다 가능한 컴퓨터. 그렇죠. 자동차도 점점 이제 디지털화되면서 정보가 쌓여요. 오. 내가 운행을 하고 예. 그다음에 어느 장소를 가고 내가 어떤 운전 성향을 보이고 이게 다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가지고 있겠죠. 음. 그걸 가지고 그 개인 데이터를 판매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이게 개인 신상이 담긴 정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중을 기해서 팔아야지 되는데 그렇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번에 보험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보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네. 사실 운전자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보를 사겠다, 팔겠다 이런 그에 있어가지고 이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고객 동의 없이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 이제 처음 그 차를 구매할 때 다 계약서에. 이제 그 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약관에 그거 이제 고객들이 동의하죠. 모르잖아요. 잘 읽어보지도 모르죠. 않고. 그러니까 이제 아하.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차가 거의 그 컴퓨터가 아니었죠. 네. 그리고 통신 수단이 네, 아니었는데 맞아요. 지금 이제 커넥티드 카라고 해서 모든 정보가 다 이제 현대 자동차에 다 그
그 중앙 전국 서버에? 가거든요. 예.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그 판매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는 약관에 동의를 하고 차를 샀기 때문에 아하. 현대차는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 데이터를 만들어낸 이 개인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거나 그렇죠. 최소한 나의 정보를 판다고 한다면 나한테 돈을 더 주거나 예. 아니면 나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해주거나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점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약해지고 이것들을 기업이 어허. 어떻게 보면 공짜로 이렇게 데이터를 개인 정보들을 갖다가 자기들은 가공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어서 좀 빨리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뭐 세금 징수랄지 음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자기 정보의 재산권 개념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보험회사에도 판매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요즘 이런 정보들을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의 뭐 기술을 연구하는 데들도 더 필요할 거고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현대차도 쓰지만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다도 또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무척 많을 것 예. 같아요. 차량 공유하는 업체 뭐 이런 예, 데도 가능하고요. 그것도 있고 여행업, 관광업, 네. 뭐 식당업. 심지어 타이어 회사도 필요하죠. 그렇군요. 예. 운전 성향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야지 되니까. 예.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엔 그래가지고 네. 이 자동차 위치 정보만 알더라도 이 사람의 어떤 지향점이라든지 맞아요. 성적 지향이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맞아요. 어느 장소로 예. 가는지 예. 그러니까 종교까지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필요하다라고 역설을 하고 나섰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차에 장착이 되어 있는 360도 움직이는 카메라 있죠. 예,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을 받지 않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가 아하. 개인정보를 촬영을 했을 때, 개인을 네. 촬영을 했을 때 그거는 이제 보호법에 적용을 맞아요. 받게 CCTV는 되지만 그렇죠. 예, 네. 움직이는 경우에는 안 된다고 하는데 블랙박스 자동차에 아니죠. 예. 예, 자동차에 달려 있는 360도 돌아가는 카메라 이런 것도 개인의 아주 민감한 정보들을 담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규제가 아직 지금 제도가 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법 개정을 예. 좀 해야죠. 네. 예. 그 결국 우리 문제고 내 문제인데 우리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막 그 기술 발달이 되면서 돌아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그 연관된 얘기인데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 테슬라가 전기차를 통해서 수집하는 정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군인과 공무원 테슬라 전기차 사용 금지했잖아요. 뭐 이런 부분도 연결이 되는 것, 안보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예. 앞으로 차 물론 뭐 뿐만 아니라 많은 정보와 기기들을 통한 개인 정보 우리가 한번 유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구독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봄철 프로그램 개편으로 다음 주부터 두 분은 월요일에 뵙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체입의 전 의원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